내가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배우자가 뭔가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왜 화를 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왜가 의문사일까요? 뉘앙스가 중요한데 어떻게 들리세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왜 지금 화를 내고 있어라고 판단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전혀 궁금한 마음이 없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너 진짜 왜 이상하게 지금 예민하게 화내고 있어라고 내가 따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적인 언어를 한 거죠. 그에 비해서 마음이 해야 되기 왜가 있죠. 왜 화가 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죠. 왜 화가 났는지.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좀 수월해지시나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정신과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인간관계에서 노력을 안 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어떤 배우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점점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떤 날 계속 아이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짜증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책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아이에게 화를 낼까?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스스로가 내가 요즘에 너무 일에 빠져서 정말 지쳐 있구나. 내가 굉장히 피곤하구나. 이렇게 내 자신의 상태를 좀 더 이해한다면 내가 화내는 거에 대해서 심한 자책이나 비난에 빠지지 않고 좀 더 자기 자신의 어떤 조절을 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더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덜 화가 나거나 덜 감정이 올라오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상사가 나랑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굳은 얼굴 표정으로 인사를 했지만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지나쳤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는 뭐야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이제 화가 난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이 눈에 잘 보이지 않겠구나.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된다면 그 사람 왜 내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쳤는지가 이해가 되면 내 감정들도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투나 그리고 표정이나 눈빛이나 행동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욕구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표현을 했는지를 우리는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친구랑 만나서 차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지금 시계를 이렇게 두 번째 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친구가 시계를 두 번 봤구나 이렇게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시계를 두 번 바라본 그 의도를 나름대로 즉각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다를 수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은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제 떠올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나랑 같이 있는 걸 싫다는 걸 시위하고 있네? 대놓고 표시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C라는 사람은 왜 시계를 두 번 봤을까? 혹시 나 만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 A, B, C 세 사람을 지금 예로 들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이 떠오르냐에 따라서 그 반응은 다르겠죠. 이 앞에 두 번 A랑 B랑 떠올렸던 것은 사실 판단이 들어가죠.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 그리고 나랑 같이 있는 게 싫다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어는 판단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C가 떠올려진 어떤 그 마음은 어떤 궁금함이 떠오른 건 사실 판단이 아니죠. A와 B는 마음을 읽은 겁니다. 근데 이 마음 읽기라고 할 수 있고요. C는
마음을 헤아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음 읽기와 마음 헤아리기는 인간관계 작동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근데 A와 B의 이 마음 읽기 방식은 뭐 공감이랄지 이해가 아니고 그냥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표정들을 즉각적으로 짐작이나 눈치로 속단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판단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표현하고 행동을 했는지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를 마음 헤아리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두 가지 마음 작동이 다 되지만 특히 마음 헤아리기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관계가 자꾸 어긋나고 불안정한 사람들은 마음 헤아리기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냥 짐작이나 눈치로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판단하는 이런 마음 읽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특히 아까 A, B, C 이렇게 얘기했는데 B의 경우에는 나랑 같이 있는 것을 싫다고 좀 대놓고 표현하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정적인 판단이죠.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라는 A의 마음은 약간 의문이 섞여 있는 판단이라고 한다면 B의 마음은 굉장히 속단하는 그런 마음 읽기죠. 그래서 A는 약한 마음 읽기라고 할 수 있고요. B는 강한 마음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이 B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느낌을 바로 단정적인 사실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쟤는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쟤는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 쳐다봤나도 아니고 쳐다봤어가 돼버리는 거죠. 쟤는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강한 마음 읽기를 심리학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심리적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적 융합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나 판단이나 생각을 바로 사실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으로 떠올려지는 게 약한 마음 읽기라고 한다면 꿍꿍이 속이 있는 게 틀림없어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게 강한 마음 읽기인데 강한 마음 읽기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다른 가능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시계를 두 번째 보는 게 나랑 같이 있는 걸 싫다라고 대놓고 표시한 거라고 내가 단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 어떤 다른 시나리오가 끼어들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A의 마음,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 이분도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오해하기가 좀 쉽고요. 그리고 뭐 때이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다거나 상대방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C의 경우라면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요? 왜 시계를 두 번째 봤을까? 혹시 나를 만나고 난 뒤에 다른 일이 또 있을까라는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판단이 아니라 비판단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어보겠죠. 혹시 나 만나고 난 뒤에 다른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이 마음 헤아리기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 읽기를 많이 해버리면 이 관계라는 게 자꾸 엇나가기 쉽고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마음 헤아리기 능력들을 발달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렵 채집 생활에는 이런 마음 읽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집단적 협력을 일궈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대규모 사회가 형성되고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지고 인간관계 굉장히 복잡해지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이런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언어가 발달하고 나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제 마음 헤아리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헤아림을 받아야지 우리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아동기, 청소년기 경험 속에서 내 마음을 헤아려준 누군가가 있을 때,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고 그 마음에 대해서 물어봐준 어떤 존재가 있을 때 내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이제 발달을 해서 내 마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도 관심을 가지는데 이런 이제 아동, 청소년기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잘 발달되지 않은 채 마음 읽기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어떤 표정이나 말투나 어떤 그런 행동들을 보고 그냥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속단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해를 하려면 그냥 이해를 잘하자 이런 결심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끊임없이 내가 마음 읽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마음 읽기에서 마음 헤아리기 모드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켤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마음 읽기가 일어나거든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수시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죠. 그럼 그걸 알아차리고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나는 상대의 마음을 잘 모른다. 이 전제가 사실은 성립이 되면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나는 상대의 마음을 잘 몰라. 그리고 상대의 마음은 내 마음과 달라. 이렇게 혼잣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마음 읽기에서 마음 헤아리기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려면 상대방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르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아는데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려면 상대방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 마음을 내가 잘 모른다는 이 사실들을 혼잣말로 이렇게 떠올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 마음과 내 마음은 달라. 이렇게 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마음 헤아리기가 아니죠.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는 상대방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다른 상대방 마음을 내가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헤아릴 때는 그냥 혼자 어림짐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어볼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 읽기에 물어보기가 있고요. 마음 헤아리기에 물어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라는 의문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의문사가, 이 왜가 두 가지 용도로 쓰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배우자가 뭔가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화를 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왜 지금 화를 내고 있어라고 판단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전혀 궁금한 마음이 없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너 진짜 왜 이상하게 지금 예민하게 화내고 있어라고 내가 따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적인 언어를 한 거죠. 그에 비해서 마음 헤아리기 왜가 있죠. 왜 화가 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왜 화가 났어는 판단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좀 화가 난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화가 왜 났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거죠. 왜 화가 났는지.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의 왜는 사실은 궁금함과 부드러움이 들어가야 됩니다. 궁금함과 부드러움이 들어가면 상대방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그때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대방이 웃을 때도 마찬가지로 웃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지금 왜 웃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관계를 좀 더 깊어가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더 작은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많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는 어떤 이런 생각, 상대방에 대한 작은 관심조차도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자꾸 깊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른다는 어떤 이런 태도로 상대방 마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라는 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헤아리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럼 나만 이렇게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야 되느냐 이렇게 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마음 헤아리기가 공감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부분은 공감은 좀 더 타인지향적이라고 한다면 마음 헤아리기는 상대방 마음도 헤아려야 되지만 내 마음 헤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건 마음 헤아리기 실패라고 보는 거죠.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어떤 욕구가 지금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헤아리고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만 헤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헤아려서 그런 욕구들을 표현하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너무 일방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 좀 지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내 마음도 헤아려야 되는 거, 이런 자기와 관계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건강한 마음 헤아리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